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같이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20%, 3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 가산세율이 기존의 10%에서 20%,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는 항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그 지역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양도세가 중과될 여지는 전혀 없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주택을 취득할 현재는 비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적인 게 이제 적용될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가 배제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거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때하고 중과되지 않을 때하고 세금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양도차익이 3억 원이고 10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 즉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본 2%씩 보유연수에 적용되죠. 그러면 3억에 대한 20%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차감될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은 7,18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서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되고 세율이 아까 38%에서 20%가 가산된 58%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세죠. 세금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주택 중과 적용될 때는 세율 자체가 기본 세율의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이 이제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중과를 적용받으려면은 일단 양도일 현재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상태에서 그 주택이 법에서 별도 열거하고 있는 중과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중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정 절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세금의 정석 322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3단계를 거쳐 판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확인할 게 조정대상 지역에 양도주택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고, 두 번째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면은 중과대상 주택 수를 판정해야 됩니다. 이 중과대상 주택 수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인 주택 수의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즉 중과대상 주택 수라는 것은 이 판정표 위에서 산정된 주택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다 주택수에 포함되고,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 중에서 광역시의 군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 중에서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초과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이 표에 산정된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중과 대상인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단계하고 2단계를 거치면은 최종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 대상인지 여부가 이제 판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2주택 대상인지 3주택 대상인지가 판정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필터링 해야 될 작업이 상당배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특정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서 이런 주택은 중과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3주택 중과 제외대상 주택, 2주택 중과 제외대상 주택을 법에서 별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 해당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겠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라는 건데 내가 주택을 10채 소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고 하면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여기서 그럼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를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 시점에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현황을 보면은 서울특별시부터 해가지고 저쪽 경상남도, 북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다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가입니다. 주택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에도 그렇지만 다주택자 중과 판정에 있어서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이때 이제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좀 사례별로 살펴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합원 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산정해서 판단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당연히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판정하고 있죠. 주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 공동상속주택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동일하다 그런 경우에는 최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최연장자 그러니까 주된 상속인이 확정이 먼저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소수지분 상속권자는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소수지분 상속권자의 상속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된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주택에 대한 중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그러니까 공동상속주택이 아니고 그냥 매매 등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데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 자산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은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아 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와는 달리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뭐든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론적 개념을 이해하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다 포함되고 수도권 내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3억이 넘은 주택은 포함하되 넘지 않는 주택은 제외한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무엇도 다 중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판정 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주택수하고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을 5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택을 5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주택 중과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수하고 중과대상 주택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2주택 중과인지 3주택 중과인지 여부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중과대상 주택수, 즉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표에서 걸러진 나머지 주택을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ABC 세 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A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B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네요. 둘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읍면지역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A주택, B주택 다 포함됩니다. 근데 C주택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 어느 지역이죠? 기타 지역이죠.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 넘었을 때 포함되고 넘지 않았을 때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지혜로 씨 같은 경우는 주택 수는 3주택이지만 중과대상 주택은 2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는 3주택 중과대상이 아닌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중과대주택에 해당하는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2주택 이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원칙적으로 중과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또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주택은 투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목적 하에 2주택 중과대상 제외주택, 3주택 중과대상 제외주택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주택 중과제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10 1항에서 이제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3주택 중과 제외주택이 어떤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2주택 중과 제외주택에 어떤 주택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